매일 비싼 영양제 챙겨 먹는데도 몸이 더 아프고 피곤하시죠?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수치까지 나빠졌다고요? 지금 당장 그 영양제부터 의심해 보세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영양제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제가 알려드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양제에 쏟아부은 수백만 원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였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해결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하얀 가운 입고 나와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특별한 사례 한두 개 들면서 마치 기적의 약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짜 의사들은 가운 입고 영양제 광고 안 해요. 영양제 파는 사람들만 가운 입고 나와서 목숨 걸고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절실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니까 채소와 과일을 하루 권장량인 500g 이상 제대로 먹는 사람은 10년 사이에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어요. 반대로 영양제 먹는 사람은 거의 2배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 좋은 채소 과일은 안 먹고 영양제로 때우는 사람이 급증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공식 경고했거든요. 영양제로 비타민을 다량으로 먹으면 암 위험이 증가한다고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비타민C를 하루에 20g씩 드시더라고요. 정상 권장량이 100mg이고 상한선이 1g인데 20배를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면서 그래도 계속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으로 배출되면서 콩팥에 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다 알려져 있는데도 마케팅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영양제 업체들은 돈 벌어야 하니까 일부러 가격도 비싸게 책정해요. 비싼 게 더 효과 있다고 느끼게 하려고요. 마치 비싼 부적이 더 효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실제로 가짜약 효과는 값이 비쌀수록 더 높아져요. 최근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영양제 먹는 사람 중에 42.8%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먹고 있고 이 중 17%는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종합비타민, 멀티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보다 건강상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해보면 똑같은 영양소라도 채소나 과일로 먹으면 몸에 좋아요.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분을 영양제로 먹으면 도움이 안 돼요. 특히 비타민어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영양제로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 발생 위험도 커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의학에서는 모든 걸 단계별로 검증해요. 세포 하나에 뭘 처리했을 때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한테 권고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 연구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 실험, 큰 동물 실험, 소규모 인간 실험, 대규모 수만 명 인간 실험을 거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도 하고 메타 분석을 여러 군데서 한 다음에 우산 리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여러 분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과정보다는 간단한 성공 사례에 더 끌려요. 결국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저는 비타민C 하루 20g 먹고 암이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은 사실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수기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원래 숫자보다 이야기에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하면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뇌가 녹는다고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세포가 죽는 건 맞아요. 세포가 녹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에서 이상지 혈증이 있을 때 그 이상지 혈증을 개선하는 정도의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 내에 기름때가 끼고 그 기름때가 혈관 손상을 줘서 거기가 막혀서 뇌경색 오는 걸 예방하는 정도의 약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결국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능 해결책을 원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하나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말에 혹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 건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똑같은 40살이라고 해도 그분의 대사적 특성이나 근육의 특성에 따라서 똑같은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을 다르게 써야 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처방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식습관도 달라져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만 들으면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례 한두 가지를 들어서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사이즈 피돌이라고 하죠. 내 말만 들으면 다 좋아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걷기만 해도 만병이 낫는다는 말도 위험해요. 걸어서는 안 되는 분도 있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도 있거든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강법은 없어요. 그럼 진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영양제 드실 돈으로 제발 운동을 배우시고 무엇보다 채소와 과일을 더 드세요.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잠, 운동, 그리고 이제는 채소 과일도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채소 과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먹는 겁니다. 채소는 녹색잎 채소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과일들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베리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고 당지수도 비교적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복숭아, 참외, 사과, 빼, 딸기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당부하도 낮아요. 섬유질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식사가 바뀌게 되면 수면과 스트레스가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가속노화 식사로 돌아가시기 싫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말하는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례 한두 가지 들면서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양제 파는 분들은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세요. 운동도 배우시고요. 이게 진짜 건강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꼭 한번 식습관을 바꿔보시고 이 선순환의 위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